떡국열차 4교시가 됐습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피곤하네요. 시간 아 이렇게 펼쳐놓으시니까 제가 더 피곤하네요. 이 자료가 지금 몇 장이야. 이 교시마다 정말 오늘 대단합니다. 이런 노력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면 뭐 고시 공부도 다 했겠다 그죠? 완전히 뭐. 그게 가장 아쉬워요. 제가 그때 술 안 먹고 고시 공부를 할 걸. 아니 박사 논문에서도 뭐 몇 고시 번 공부를 안 했을까. 아, 제가 다 피곤하네요. 아. 이런 노력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아주실 겁니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던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한참 인기가 피크를 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요즘 약간 조금 정체기다. 죄송해요. 제가 덜 웃을게요. 제가 욕을 다 먹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4교시에서는 요즘 봄비가 좀 내렸습니다. 봄비가 좀 내려서 다행히 이제 가뭄이 좀 근데 해결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오진 않대요. 좀 한 몇십 미리 이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산 쪽은 좀 많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부산은 역시 그래서 부산은 하늘이 내린 도시입니다. 저기 축대가 무너졌다고. 피디님. 그럼 기청제를 지내야 됩니다. 하늘이 내렸다는데 축대가 무너지고 옹벽이 무너져서 지금 도로 지금 굉장히 하늘은 좋은 은혜를 줬는데 사람이 그걸 잘 못 받아 놓으니까. 예. 옹벽을 괜히 만들어놨나요? 그러면? 아니 뭐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또 네. 비가 안 오면 더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자연을 뭐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좀 기술이 좀 부족했을 때는 하늘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아니면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엄청나게 고생들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가 계속 안 올 때 혹은 비가 계속 올 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과 과학적인 술이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거나 뭐 이런 술을 내리게? 제가 술 취했어요. 하늘에서 술이 다 내립니까 요즘에? 요즘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더라고. 하늘에서 햄버거가 내리면 뭐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진다면 먹어야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입 벌리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니 그래서 예. 어쨌든 옛날에는 과학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가뭄과 연속적 폭우 어떤 게 더 무서웠을까요? 많이 오는 글쎄요. 거예요. 나 안 오는 게 무서울 것 같은데. 속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나온다. 아니 3년 가뭄은 참아도 네. 석 달 장마는 못 참는다. 네. 이런 속담은 있죠. 많이 그러네. 오는 거. 실제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걸 더 무서워했대.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쓸어버리니까 모든 걸. 네. 가뭄은 그냥 그러니까 한 참으면 지역이나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집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초계가 근데 뜻이 뭐예요? 초계가 그 닭을 예. 새큼하게 먹는 그거 아니에요? 초계탕? 아니 풀 아이잖아, 아이. 새큼하게 먹는다. 아이. 풀 같은 거죠. 풀 초계. 아. 그러니까 풀의 종류가 초계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풀하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우리 지푸라기 네,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내 목숨을 던진다. 난 지푸라기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초계같이 던지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마가 무섭다. 비가 많이 오는 그게 무서운데 비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면 비를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기청제라고 맑게 갤 청자 써가지고 빌기자는 기도한다. 네네네. 기우제랑 반대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청제. 기청제를 지내는데 기청제를 지낼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대요. 왕이나 이런 수령들이. 일단 조선 헌종 때 얘긴데요. 헌종이면 한참 뒤네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1800년대 19세기. 정도 되죠. 그죠? 네. 헌종 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좀 이제 이반되고 이러니까 그 기청제를 지냈는데 왕이 기둥에 머리를 찧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책 기도를 했대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좋아하세요, 근데? 헌종이랑 무슨 악감정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어떻게 기둥에 됐어요? 머리를 부딪히고.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피가 났는데도 네. 네. 근데 비가 안 멎은 거야 문제는. 큰일 났네. 그냥 비가 안 멎으니까 계속 웃으시네요? 제가 웃는 거 뭐예요? 우는 거예요, 전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비가 안 안 멎으니까 묻었다. 이제 신하들이 이제 사직을 하는 거예요. 영의정하고 우의정. 당시 영의정이 권돈인, 네. 우의정이 박희수인데 자신들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나를 그래서 응징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직을 했대요. 야. 그래서 몇 명이나 그만뒀어요. 아니 일단 그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 기록이 없는 거 보니 다행히 맑아졌나 보다. 하늘이 비는 좀- 그쳤나 보죠. 뭐. 예전 전 이제 가끔 우리 알장 PD님의 이런 역사 소개를 받으면서 잘못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제가요. 아니, 아니. 여기 아유 집중하세요. 이 영의정 의정 영의정. 이분들이. 혹은 뭐 왕도 사실 뭐 비안 오는 게 무슨 예. 큰 잘못이겠습니까만 네.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을 좀 지금의 위정자들이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남미 순 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연재해하고 네, 정치 현상하고 연결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그 동중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중서라는 학자. 동중서 예. 동시에 예, 동시. 동시죠. 예. 우리나라 동시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우리 회사에도 있어. 동시. 저 예전에 한번 동세호 기자라고. 아 그래요? 동은진이라고 하면 예전에 사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어느 선까지 사귈 수 있을까?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제갈 씨는 안 사귀어봤죠. 제갈 씨는 안 사귀어봤어요. 왕 씨는요? 왕 씨는 만나봤죠. 진짜요? 왕 씨는 만나봤죠. 왕 씨는 많이 나지만 왕 씨는 만나봤죠. 그래서 이 에휴, 동서, 잘했다. 동중서. 동중서. 네. 이 동중서가 왕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 유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천인 감응론 해가지고 천인 감응. 감응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서로 느끼고 서로 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이제 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왕이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 뭐냐?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든지 덕이 모자랄 때 하늘이 경고를 내리고 그래서 자숙하게 하고 좀 정치를 잘하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역대 왕들이 이런 이제 근데 행동하는 실제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네. 기가 센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그 재해 많았었잖아요. 기가 센 문민정부 이럴 때 보면 하늘과 땅, 바다 모든 데서 다 뭐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뭐 그거는 그 당시 근데- 이제 개발 연대가 이제 압축 성장하다가 한 30년 만에 이제 무너질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의 그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같은 지역 아니세요? 저는 네. 서울 사람이라니까. 왜 자꾸 저를 정박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금방 이제 왕 얘기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수령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을 수령도. 잘못했다고. 예, 예. 기청제를 지내면 기원문을 읽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늘이 오곡을 내려 사람을 기르시는데 지금 비가 먹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대요. 그렇게 사흘 동안 기도를 한답니다. 사흘 동안. 네. 네. 비가 먹지 않잖아요. 그래도 네네. 네. 후소옷을 벗고 네.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가죽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대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예, 하늘이 어. 나를 벌하소서. 그 힘이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피가 나야 되니까. 피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피가 나야 되니까 빨리 쳐서 피가 나는 게 낫지. 계속 빨리. 채찍에 이렇게 뭘 살짝 묻히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철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추 같은 게. 그 자기를 스스로 때리면서 피가 그것만이 났겠군요. 아니에요. 네. 이제 수령의 딸 있잖아요. 딸. 혹시 딸이 있으면 네. 붉은 게 이제 양을 나타내잖아요. 양은 그렇죠. 그리고 불을 나타내고 이래서 그렇죠. 비가 그치는 쪽으로. 네네네. 보여요. 수령의 딸이 있으면 붉은 옷을 입히고 네. 골방에 가둬놓는데요. 어머 어머. 그래서 단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주고. 네. 그 정도로 세게 하셨네요, 기원을. 음. 근데 이런 거는 전 늘 말씀드립니다만 3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30일씩 해야죠. 아 그래서 진짜. 333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3일간 해요. 네. 해서 안 그치면 또 3일간 또 하고 네. 3일간 계속 연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전 맨 처음에 한 30일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게 그렇게 한 30일을 잡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30일 안에는 개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좀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여유 있게. 어쨌든 근데 참. 기우제든 기청제든 네. 결론 음.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치거나 올 때까지 한다. 그건 뭐. 그럼 장마 때는 어떡해요? 계속 굶는 거예요? 아니 이제 3일 하고 안 되면 밥 좀 먹이겠죠. 설마 안 먹이겠어요. 밥 먹여야지. 그래서 333이라니까. 밥 먹고 나면 또 3일 동안 시키고. 최대한 또 하여튼 밥 먹이고. 늦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그때부터 이제 기청제 지내고 기우제 지내고. 그 정도도 아니고 이제 비계는 이제 음이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여자에 여자네.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낮이든 밤이든 나들이를 못 하겠다. 그리고 비 오는 또 어디를 나들이래요?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대. 비 오면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 이제 기청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사정을 하는 걸 이제 이 비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가 관련된. 우리 그런 거는 영어로 하시죠. 뭐 이제큘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전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그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우리가 한자 쓰는 것도 저는 약간 이건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고급지대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을 하지 맙시다. 알았어요. 일단 그럼 안 할게요. 어쨌든 근데 이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나와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겠죠 뭐.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남자 여자 관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건 그다음에 근데 이 설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비와 연결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얘기. 저는 알짱 PD님 팬입니다. 고마워요. 아니 기청제를 올리는 동안에 여자들이 이제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오줌을 놓다. 그거 들키면 그냥 소변을 보시다 하지 뭘 또. 참아야지. 그럼 왜? 남자들이 집단 구타를 할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어머. 오줌 쌌다고? 아니 오줌 싼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아니 있나? 오줌 싸는 거 들키면. 그러니까 앉아서 쌀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봐? 왜 안 봐? 아니 왜 안 보니? 몰래 본다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이면 할 수 있잖아요. 보이면 이제 그 여자도 거지. 이상한 여자네. 왜 보이는 데 가서 그렇게 싼데? 아니 사람 없으니까 쌌는데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죠. 비 오는 날은 쌀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좀 나면 안 돼요? 그만할까요? 그냥?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남문하고 북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숭례문이 남대문이고 네네네. 숙정문이 북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의 북문인 숙정문은 네. 평상시에는 닫아두는 거예요. 그죠. 뭐 사람 죽을 때. 네. 예, 그럴 때 나가거나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왜 닫아두냐면 그게 있대. 이제 음양오행설로 보면 북문이 열려 있으면 여자들이 바람 난다는 얘기가 있대요. 아. 그래서 닫아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음양오행설로 봤을 때는.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면 네. 열어놔요. 활짝 이제 활짝 여는 게 남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남대문을. 아. 왜요? 이 조상의 지혜다 이거. 그러니까 남쪽이 양이고 그러니까. 북쪽이 음으로 보니까. 비를 그 비는 풀어와야 음이잖아요. 되니까. 음. 음을 비를- 닫았고 양을 해야 되니까. 아니 기우제 그러니까 기우제. 비가 안 올 때. 아 비가 안 올 비가 안 올 때. 때는 북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들어와야지 비가. 그렇죠. 이렇게 아, 양. 앙. 어쨌든 자, 네네네. 그리고 시장도 딴 데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시전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기전을 네, 그렇죠. 저 다른 곳으로 그걸 옮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뭐 아마 사람이 많이 뭐 관련돼 있겠죠. 그렇죠. 저기 한번 보니까 네. 남대문을 닫고 북문 열고 아까 그래 하듯이 네. 이제 똑같은 그 글씨래요. 종로에서 남대문을 옮긴다고 하는데 시장을 종로에 있었잖아요. 보통 유기전 해가지고. 네네네. 그 자체가 아까 그거 똑같대요. 양기를 막고 음기를 들이는 그런 일종의 행동이래요. 똑같이. 그럼 많이 적으셨는데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세요? 아니요, 쭉 이야기하시면 다 똑같이. 뺏기셨어요? 네? 다 뺏기신 거예요? 우리? 선빵이 아니, 중요하잖아요. 아니. 다른 거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거 쭉- 좀 해주세요, 우리 정방님도. 아니 뭐 천천히 하면 아니 저 되지 아니 뭐. 하세요. 아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하세요. 예.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아까 기청제 말씀하셨는데 네. 농사 짓는 사회였잖아요. 네. 농사 짓는 사회 핵심은 물이거든요, 물.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물이 기후나 지형적으로 좀 애매한 지역이에요. 한반도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리 시설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못해요. 죄송한데요. 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장마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7, 8월에 비가 많이 와요. 7, 네. 8월에 네. 비가 그러니까 그때 몬순 기후가 돼가 7, 8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리 시설도 모자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모내기는 어떻습니까? 모내기는 모를 하고 이제 딱 5, 6월에 이제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네. 그 논에. 그때 물론이 돼 있어야 돼요. 논에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 모내기 리얼 실패해요. 탈락 시켜야 되지 않아요? 문혼이라고. 문혼 그러니까. 예. 리을 탈 그렇죠. 문혼이라고 부르죠.
난 예리하시다. 리얼 탈락이라고 그러셔. 어. 뭐가 진짜 탈락해야 그렇죠. 되나? 문헌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그러니까 논에 그렇죠, 물이 그렇죠. 가득 안 차면 그날 한 농사 실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가 완전히 5, 6월 오느냐에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청제도 발전했는데 기후제가 무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기후제가 예, 기후적인 조건하고 강수량하고 농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좀 미스매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제가 많이 발전한 거죠. 우리는 기청제보다 근데- 기후제가 네. 훨씬 많았던 거죠. 아니, 많기는 많았죠 아무래도 이제 농사 짓는 사회에서. 저는 이제 근데- 기청제 위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기후제 이제. 위주로 맞아요.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전에 네. 자 아는 척 메뉴를 이거 하나 했죠. 하세요, 좋습니다. 하세요. 예. 네. 장마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 장마. 장마. 어, 어. 장자는 길장자 한자거든요. 네. 맛자는 맛, 그러니까 마에다 히읗 붙인 거 맛. 네.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장맛. 맛자는 물을 네. 나타내는 고래요, 고. 아. 그래서 한자와 우리말이 결합된 거예요. 자, 여기 반론 하나 제기해도 됩니까? 하세요. 네. 장마는 순 우리말입니다. 네. 순 우리말인데 장마가 지금 이제 길장자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고어에 보면 잔마. 잔마라는 게 이제 아주 긴 비가 올 때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순 우리말이다. 이렇게 좀 근데 그 주장- 눈치를 보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왜 산행에서 이제 바뀐 말이잖아요. 사냥? 네, 사냥하다 할 때 산행에서 바뀐 거예요. 아, 그래? 산자에다 갈행자 그거. 외산 아니에요? 승냥이를 이렇게 죽이는 사냥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죽을 싹 원래 산행이란 말에서 바뀐 말이 사냥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거는 이건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옛날에. 아, 전 뭐 기억이 없어서 저는 주시경 선생밖에 모르거든요. 국어하면. 그래서 장마가 길장자의 맛, 그러니까 물을 네, 뜻하는 물을 뜻하는. 우리 순 우리말과 합친 것이다. 제가 본 기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장마란 말 자체가 순 우리말이었다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시겠죠? 알아서, 네. 그리고 장마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찐마. 장마비를. 징글. 아니. 징글 맞잖아요. 장마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요. 예. 우기. 아니 아예 다른 말이에요. 매우라고 한대요. 매우. 그러니까 매화할 때 매자에다가 네. 비우자. 왜냐하면 주로 이제 아. 5월 6월쯤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까 그때가 매실이 매일. 거의 익어갈 때쯤이래요. 그러니까 매실비네. 예, 매실과 관련돼 있던 매실을 거의 다 읽어가면 아 장마가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매우. 거기도 일본에서 매우. 뭐야 매우고 중국에서도 중국도 매우. 중국에는 그러니까 장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렇겠네요. 나라 네, 땅 인유라는 말도 네? 있고요. 인유. 인유. 또 인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매 뜻이에요? 인유. 인유는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가 넘친다. 넘친다. 뭐 이런 뜻이고 해일할 때 일장가. 매유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매우는 매유. 네, 매유. 아니 발음이 왜 그래요? 아, 원래 그렇게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유라는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유. 너무 힘들다. 유라는 거 해서 그러니까 입술 모양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음과 끝 음이 입 모양이 같으면 단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 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미, 유, 이, 유, 이. 또 유. 네,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우쭈쭈 한번 안 해주세요? 으쭈쭈? 네. 파오마? 슈파라. 네. 근데 이제 중국에도 기후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 중국은 그러니까 없지라죠. 그러니까 네. 농경과 근데 관련된 다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봤는데 신장 쪽에 이제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식에 이제 건조한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위구르 쪽? 신장 네 그쪽이죠. 네네. 그래서 부녀자들이요 비가 이제 적게 온다 싶으면 조를 짠대요. 조를 짜서 집집마다 한 명씩 대표를 해서 조를 짠대요. 오를 짰구나. 네, 그래서 많이 기후제 짰네. 행사를 치르는데요. 네. 준비물이 뭐냐면 까올량이라고 하는 수수. 아유 수 있어요. 네, 수수를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닭 한 마리를 들고 나온대요. 살아있는 닭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수 한 그릇과 닭 한 마리를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이요? 네, 모든 박 집집에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와죠. 닭집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강가에 버드나무 이렇게 흔들리는 그 강가에 모여서 네. 3, 3, 5 그러니까 한 2명에서 3명 정도? 네. 3명 정도 이렇게 둘을 3, 3, 짜서 5라면서요. 그러니까 3명이래요. 3명. 3명 정도
해서 간만에 하는데 아니야. 들어줘요. 335다 335. 그러니까 335. 조를 짜서 한 335명 조 짰다잖아요. 조를 짜서 그러니까 조 조를 짰잖아요. 짠 게 중요한 거예요. 조 짰어요. 두 명인데 왕따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안 껴주면 둘이 해야지 어쩔 거야. 맞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여자들끼리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닭을 못 죽이잖아요. 닭을 못 죽이니까 남자를 또 초대를 한대요. 그건 좀 약간 의미가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를 초대를 해서 남자들이 닭을 죽이는 거예요. 닭을 죽이고 아니 처음부터 남자 초대하지 왜 그럼 나중에 갑자기 뒤늦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 버드나무에다가 솥을 매단대요. 그래서 그 솥에다가 분여자들이 강에서 이제 물을 퍼서 이제 그 솥을 채우는 거예요. 그 강에서 버틸 수 강가에서. 있을까? 누구한테 낚인 거 아니죠, 우리 왕하나? 아니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솥을 채운 다음에 음. 그 잡은 닭을 끓이고, 아, 네, 그 끓인 닭을 그 왜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기다려봐요. 자, 그래서 그 쟁반 위에다가 그 닭을 올리고 음. 수수랑 해가지고 기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무슨 아세요? 내용이냐면 네. 버드나무 가지로 직접 이렇게 매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버드나무에 이렇게 네. 끈을 매달아 갖고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솥을. 네. 네. 버드나무에 네. 이제 매달아서 네. 거기서 이제 팔팔 끓입니다, 닭을. 네. 그래서 맛있어요. 이거 중국어로 된 자료인데 어떻게 아니, 하셨어요? 마치 옆에 있었던 것 같이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제 뭐요? 정 프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몰라도 아는 척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 제가 뭐라고 도입을 했죠? 뭐요?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언제 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얘기하면서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나 이거 중국어로 된 자료거든. 나만 볼 수 있는 자료 내가 이렇게 이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뗀 놈이 챙긴다. 이상 왕하나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왕하나께서 말씀하신 네. 게 그 네.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네. 그 기우제 할 때 닭을 잡았다는데 개를 잡아가지고 아. 생피를 바르거나 머리를 피를 발라요? 예 이제 개를 개에다가 뭐 잡아. 피를 발라가지고 머리에다가 네. 연못에 던진대요. 용이 있다는 연못에. 아. 그러면 이제 용이 부정을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 탄 걸 씻어 내려야 되니까 비를 내릴 거다. 그런 식의 부정화. 부정을 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기우제를 하기도 하고. 부정타기에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아주 에로틱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지금 335 여성들이 했다 했잖아요. 네. 335로.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네. 비가 이제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부인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 있잖아요. 강에 우르르 가야 돼요. 아. 가가지고 강물을 길어가지고 목욕해. 아니 아니야? 무태 오르 무태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네. 이제 강물을 길어가지고 무태 오르내리는데 이 몸이 적시어가지고 이제 아. 무태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옷에- 물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강물을 묻혀갖고 땅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말리나? 막 뒹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뭔가 이런 물이 이제 옷에 젖고 네, 계속해서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뭐 그죠? 강과 땅이 이제 물과 땅이 하나가 되는 뭔가 그런 여성적인 그런 것도 에로틱한 저 좀 있죠. 부정과 관련돼서 제가 음.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비가 오게 하는 그러니까 부정타게 해서 비가 오게 하는 방법. 어, 그러니까 여성들의 방뇨 일부러 오줌 싸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음부 노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부 노출을 시킨다고요? 네. 그 송석하라는 사람이 한국 민속구라는 책을 지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전승된 건데 여자들이 이제 방뇨하는 거. 음. 부녀자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방뇨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왜 산 정상을 가냐면 네. 인간과 저기 신이 만나는 장소가 산이라고 봤다는 어. 거예요. 신성한 장소. 가장 네. 높으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신성한 산에 가서 방뇨를 했으니 신이 노할 것이다. 부정을 탔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그 음. 신성한 곳을 다시 씻기 위해서 비를 비를 내려줘. 내려줄 것이다. 노아의 방주네 그죠? 완전히 대홍수 내리는 거 어떡하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대기 간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아니, 가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게 더 단순하죠. 뭐 따지고 보면 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놓는다는 게 더 단순하지 사실은. 둘이서 그래 해봐요. 나 혼자 그냥 내가 혼자 욕. 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그다음 음부 아니, 노출은요? 그리고 또 이제 경주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무당들이 속옷을 벗고 치마를 들추면서 춤을 췄대요. 아 노팬티로. 이거는 이제 음부 노출이죠. 좋아하시잖아요, 예. 영진 씨. 제가요? 근데 그 무당분들이 연세가 그렇죠. 이제 80뭐 아직 노인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가 어떠냐고 해서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해서 80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정프를 네. 도와준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근데 노인분들의 우리 성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니, 근데 죽어도 정말 죽어도 그래 아유. 죽자 마 여기. 죽는 건가? 정말 그럼 여자가 정말 중요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비는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는 꽃요람 굿이라는 굿이 있는데. 예, 뭐요? 꽃 요람굿. 네, 네. 네. 이것도 이제 평안도 지역의 굿이래요. 음. 이것도 이제 기우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당들이 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네를 탄대요. 많이 하셨네요. 그 비 안 오면 남자들이 꽤 좋아했겠는데. 산에 가면 오줌 싸는 거 보고. 무슨 저 옷 벗고 그네 타는 것도 보고. 굿도 보고. 굿도 보고. 그래서 이제 왜 그네 타면 힘을 도약해야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성행위를 연상시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이 노한대요. 그래서 비를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밀양 같은데 보면 전도연 씨 영화 주연할 때 네네네네. 하늘을 보고 막 그 하잖아요. 이런 거 바라고 막 하듯이 실제로 어떻든 하늘이란 게 우리는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이걸 통해서 부정을 보여주는 거죠. 예. 비 왔나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모든 건 네. 어쨌든 맞아. 올 때까지 하는 뭐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거 똑같죠. 뭐. 네, 올 때까지 네. 기우제 지내면 되니까. 야, 그렇게 하늘을 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를 오게도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음의 기운을 좀 보여주면서 비를 오게도 했던 게 우리가 그 기우제 네, 그렇죠. 하는, 예. 비가 오게 하는 거는 여자들을 활용했다. 여자를 활용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기청제는 비가 먹기를 원할 때는 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비는 네. 여자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와 가장 관련 깊은 동물이 김태희 용이거든요. 아닙니까? 왜요? 김태희죠. 왜 김태희? 비. 아 비. 결혼하시나 몰라. 자, 예, 예. 내인, 아니 내인이구나.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 같던데 그죠? 그거 사실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최근에 바빠서 아니 뭐 스마미생. 그렇군요. 그러니까 띵띠리띵띵. 비하고 가장 관계 깊은 게 용이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아. 구름을 부르니까 결국은 구름이 와야지 비가 내리니까 네네. 이 용을 다스리는 게 이제 결국 용을 잘 하는 게 이제 비가 내리는 방법이니까 용이 아주 신령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네. 무당 300명이 모여가지고 6일 동안 치무도우라 해가지고 흙으로 용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그걸 국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이 신성시되고 특히 우리 대표적인 그 민속놀이 있죠. 줄다리기. 네. 이게 사실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 밧줄이라는 게. 아 그래요? 예, 그 용이에요.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뭄이 심할 때는 네. 이 마을 저 마을 모이잖아요, 그죠? 네. 그 줄다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왜 결사적으로 줄다리기 시합을 하냐면 이긴 쪽에 이제 우리가 다 이겨가지고 용이 우리 쪽에 와서 비를 내려준다. 이래가지고 완전 결사적으로 삼을 하게 돼요. 줄다리기가 근데 용을 상징해요. 바로 연마을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이쪽만 비가 오고 이쪽은 그럴 수 비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주로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같이 내리지.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도 국지성 폭우가 있었나 보죠. 뭐 아 국지성 폭우. 있겠죠 당연히 그때도. 아는 척하기 되게 좋겠는데요. 그 그렇죠. 줄다리기. 줄다리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음. 소 등에도 네. 반쪽은 비가 오고 반쪽은 비가 안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진짜 대박을 터지는구나. 아 근데 진짜 이 줄다리기가 예. 용을 상징하는 그렇죠. 거군요.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용을 상징한 게 바로 우리가 심청전 용왕님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다스린 게 바로 용이잖아요. 용왕님, 용궁, 용이 살고 있는 궁궐. 아, 용왕이 용왕이 예, 용왕이에요? 용이 왕이 된 거예요. 바다의 왕, 용왕. 그래도 우리 용왕님한테 기도하고 하죠. 드래곤 킹. 그 경복궁에 경회루 있죠. 네. 네. 경회루를 조성한 목적이 음양오행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경회루 예, 예. 오행 때문이잖아요. 음양이. 때문 아니야? 양 때문인가? 빼고. 그 경복궁 위치가 네. 관악산을 바라보고 마주보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음. 그 관악산이 화기가 네, 강하죠. 화기가 강해서 이제 불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네네. 경복궁이 불타면 안 되니까 그 화재 진압용인 거예요. 경회루가. 물을 이제 채워놓고. 네, 채워놓고. 네, 그러니까 네. 음양오행설적으로 봤을 때는 아. 실제 그래서 숫자로 보면 6이 물과 관련돼 있답니다. 6. 그러니까 모든 게 6과 관련돼 있는 배열로 돼 있대요. 경회루가. 육각수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참. 흥부가 기가 막혀. 이 정말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순발력이네요. 이거. 예. 아 그래서 실제 그리고 그 경회루 바닥에 네. 구리로 만든 용을 2마리나 아. 넣었대 용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비를 상징하는 용들. 그렇죠. 이제 경복궁이 불타지 말라고. 근데 경복궁 많이 불타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부족해. 진짜. 여기 부족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정도전하고 네. 무학대사하고 네. 경복궁 위치 논쟁으로 이제 싸운대요 한번.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진산이라고 하거든요. 등 뒤에 두는 산을. 그리고 앞에 두는 산을 안산이라고 해요. 등 뒤에 인왕산을 두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동쪽을 보고 향하게 된대요. 아 정문이요? 그렇죠. 이제 그 왕이 앉으면 네네네. 딱 동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겠네요. 정도전이 얘기하기를 정도전은 굉장히 성리하게 입각해 있잖아요. 네. 자고로 왕은 남쪽을 바라봐야 그러니까 북면을 해야 북쪽에, 돼. 그러니까 북면을 하고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끝까지 관악산이 있더라도 관악산을 바라보고 궁궐을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정도전이 이기거든요. 네네네. 정도전이 이기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독서를 한번 하고 가는 거죠. 오자나 불탄다. 200년 못 간다. 내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죽고 나서 뭘 장을 지져. 그래서 불은 많이 나긴 났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불이 많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정도전도 나름대로 뭘 쓴 거예요. 경위로. 그러니까 남대문의 이름을 그러니까 숭례문이잖아요. 네네네. 숭례문의 예자도 화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불과 관련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세우면 불 붙일 때 세로로 세우면 더 잘 타잖아요. 이렇게 태우면 네네네네. 성냥을 태워보면 이렇게 세우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손 네. 뜨겁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맞불을 나게 한 거예요. 맞불. 관악산에 불이 났는데 여기서 불을 냈으니까 도성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남대문에 불이 났으니까. 그것도 화재 진압용이네. 이화제화죠 일종의. 노리셨어. 그러니까 티 우리 안 나게 노려야 되는 사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뭐 사실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뭐 그때 소방차가 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은 대체로 그죠 구조물 자체가 좀 네.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이 한번 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에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예. 제가 꼭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무학대사가 이긴 거 아닌가. 무학대사. 정도전이 그렇게 막으려 애썼지만 결국은 사실 명종 때도 한번 큰 불이 나지만 네. 완전히 전소되는 건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렇죠. 200년 후거든요. 네. 1392년에 조선 건국이 일어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네. 무학대사 맞춘 거예요. 무학대사가 많이 삐졌네요. 그러니까 독설 하고 많이 왔는데 그게 삐졌대. 맞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그 재난들을 다 이겨내고 예. 조상조를 이렇게 또 유지한 우리 또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정도전하고 친척이라고 하셨죠, 그죠? 제가요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저희 친척이죠. 네. 조선 왕조를 사실은 설계한 아키텍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 설계사죠. 그렇습니다. 예. 조선의 큰 틀을 만들고 예. 아키텍처가 아니고 아키텍트 아니에요? 건축가는? 맞아요. 건축가는 아키텍트 아니에요? 맞아요. 건축인가 보죠. 건축물. 맞아요. 아키텍트가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이럴 때마다 예. 되게 슬퍼요. 왜요?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 사사 스펠링 하나 가지고 뭐 진짜 이거 큰 뜻은 알아들으셨을 거 네. 아니에요. 알았어요. 팬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분 삭제할게요. 삭제한데. 자, 이 기우제와 기청제, 좀 비가 우리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핵심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비를 그치게 하고 네. 싶을 때는 네. 어쨌든 성 안으로 통하는 물길을 다 막는데 일단 성 안으로 통하는 물길을 가령 이제 뭐 청계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청계천이 도성을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우물물이나 이런 샘물을 덮는데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소변도 못 보게. 또 소변입니까? 그거 어떻게 못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몰래 되나? 몰래 좀 몰래 해결해라. 하고. 그럼 물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진짜 그냥 힘들었겠다. 물이란 물은 막 그니까요. 아예 말려버리는 거죠. 뭐비 맨날 오니까 뭐 그죠? 비가 매일 오니까. 매일 오니까. 뭐 그러니까 소변 처음에 제가 그래서 던진 말이 네. 옛날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 걸 두려워했겠냐, 아예 안 오는 게 더 두려워했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걸 두려워했네요, 그죠? 그렇죠. 많이 오는 걸. 예. 그 비 때문에 뭐 큰
홍수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죠. 기록에 많이 기록적인 그러니까 300mm 넘는 폭우도 조선시대에 많이 내렸답니다. 300mm요? 예. 순조 임금 때는 그러니까 1832년 6월 22일로 나오는데요. 네. 하루 만에 348mm가 내렸대요 서울에. 아 그거 어떻게 굉장히 정확하게? 아 옛날에 왜 치국이 있었잖아요. 수표교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기록으로 이제 환산해 본 건데. 그래서 도성안의 가옥이 3,100여 채가 무너졌답니다. 무너졌다고요? 예, 예. 옛날에는 왜 흙집도 많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초가집도 많고. 그냥 물 오면 다 쓸려가는 맞아. 거죠. 그리고 1816년에는 네. 이틀 동안 460mm가 가까운 비가 내렸다네요.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조선 건국 전에 네. 이제 고려 말 마지막 시기에 이제 이성계 세력들이 완전히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것도 고려의 선비들이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주 그쪽인가 네네. 그쪽에서 이제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놈들 다 목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진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관아가 거의 물에 다 잠겨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완전히 죽다 하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뭔가 하늘이 정말 놓아있나 보다 해가지고 결국 상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있던 고려 이제 학자들이나 관료들을 좀 풀어줘요. 옛날에는 인간적이에요 저런 거 보면. 그렇죠. 그 신라 시대 때 네. 신라의 왕이 폭우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라의 무슨 왕을 네. 정하는 날이 됐는데 네. 네. 그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네. 아마 무슨 여왕의 다음 왕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왕대레가 안 오고 다른 애가 대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에 네. 이제 그 막 그 산 낙후만 할래요. 날그만 왜 한창 집중했는데요? 아니 내부 얘기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되게 많이 와서 막 없던 개천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긴 비 많이 오면 개천 네, 생기지. 그래서 원래 이제 그걸 건너 갔어야 되는 이 왕이 될 아이가 오늘만 자고 그러면 다 내일 가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왔었어야 그 왕을 이제 아 그런 얘기 나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있었어요. 비가 이거. 너무 많이 와서 못 건너왔다. 네. 근데 이미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 지금 이런 제 거 얘기- 써먹으시는 거예요 방금? 아니 그런 얘기는 뭐 아는 척 얘기도 얼핏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왕뽑기가 선착순이었어요? 한번 그런 적 근데 있어요. 그런 적도 있죠. 중국에도 예전에 보면 진나라 때 주공 이호와 뭐 할 때 먼저 들어가가지고 딱 잡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치열하게 해서 결국 관중 그래서 제 나라 이제 깃발 뽑기. 환공이 결국 그래가지고 관중과 포숙해가지고 그렇죠. 그 나오잖아요. 그 관중이 민 사람이 지고 이제 포숙이 민 사람이 됐는데 근데 포숙이 해가지고 관중을 결국 관중을 쓰게. 예. 등용하게 하고 이랬죠. 그게 서로 싸움하거든요. 서로 먼저 가려고 해서 관중이 자기 미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상대 오는 걸 활을 쏴가지고 맞추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 출발 드림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비와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아, 털어놓으셨죠? 뭐 대충 이제 기청제 기후제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뭐 현대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까요? 네네네. 예. 그 사실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5년인가 6년에 비가 엄청 안 왔어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때 완전 가뭄으로 이제 논이 완전 거북이 덩치처럼 쩍쩍 갈라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 생산이 죄송합니다. 살 생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이 네. 장덕진 씨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사이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30대 장관을 하셨는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펌프 뭐죠? 그거 있잖아요. 한일 펌프죠. 예, 그러니까 그 물 걱정을 마세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아니 근데 그게 그때는 제대로 없으니까 해외에서 3만 대인가 4만 개를 수입하라고 한 거예요. 네. 워낙 전국적으로 심하니까.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일선이 이거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 이야기인데. 나 사긴 살아. 하여튼 그 당시 유명한 뭐 도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부산에 이제 부산에 박도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정말 이거 비가 올 거 아니냐 안 올 거 아니냐 하니까 그분이 모시에 비가 내릴 테니까 이거 외국에 수입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만 믿고 한번 해보겠다. 뭐 꼭 그렇게 믿은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막 수입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았겠죠. 근데 이제 모시가 됐는데 날이 너무 쾌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장관 자리를 날라가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는 수입한다고 다 보고 다 됐는데 이렇게. 근데 진짜 딱 한 오후 한 2시인가 3시가 되니까 비가 먹구름이 왔어요. 오더니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이제 내려가지고 가뭄이 이제 다 끝을 냈는데 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 여차여차해서
이 수입을 늦춰놨다. 근데 이제 수입할 필요 없다. 그래서 외화가 전략됐다. 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헬기를 타고 바로 부산 가서 이제 금일봉을 줬다. 뭐 그런 당신이 우리 외화를 전략한 애국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그 이거 자체가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건 70년대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진짜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국민 경제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이고 이런 이야기인데까지도 다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에게도 참 중요했어요. 왜요? 예? 왜? 저 반지하에 살았던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로 퍼낸 적도 있었던 기억이 반지하는 있어요. 저도 살았고 저 정박도 살아본 적 있어요. 근데 찬 적 있었어요? 물 찬 적? 아니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너무 습기가 습기가 많아가지고 곰팡이가 피더라고. 저는 바구니로 퍼낸 기억도 있어요. 네. 얼마짜리였어요 거기? 우리 저는 중국에서 아니에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기 때. 아니, 중고등학교 때. 아 가족과 다 같이 반지하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유학 왔잖아요. 전 아, 서울로 유학 유학을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아, 반지하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이제 좀 또 슬프다. 아니 유학을 왔다는 거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 좋은 동네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네가 좋다 보니까. 강남 쪽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제2의 강남이잖아요. 목동. 그러니까 제2의 그러니까 아. 목동 학교에 가기 위해서 목동 근처에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알았어요. 너무 그냥 왜? 아 참 기청제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입추가 지나도 5일 이상 비가 오면 네. 기청제를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입추 운전은 근처로 해서 그렇죠. 항상 기청제를 지내는 거죠. 입추예요? 예, 입추. 그러니까 입추가 지나면 네. 그러니까 곡식이 그러니까 우리 여물어야 가장 되니까. 중요한 벼가 익어야 되잖아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5일만 비가 와. 5일 이상 비가 오면 무조건 아니 저기 중국에서는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 네. 그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아예 미리 그 전에 구름을 모아가 비를 다 내리게 해가지고 네, 네. 그다음 쾌청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제가 오히려 그때 아예 거기 있었죠. 과학 기술로 아예 엄청 기청제를 내렸어요. 이제 네.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기우제를 할 때는 네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연기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연기를 피우거나 땅을 막 두드리고.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네. 먼지가 올라가게 하면 왜 알갱이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무슨 시인가요? 네, 무슨 그렇죠. 핵인가? 뭐 그죠. 아, 이거 또 은결핵인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얘기하세요. 아, 정말 이번에는 정프로의 얘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뜸을 들여. 할 얘기 없어. 아니, 그러니까. 있어. 구름시 아니에요? 그게? 아니 뭔가 있는데 은결핵. 네. 은결핵도 많겠다. 그러니까 그죠? 은결핵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씨를 만들 때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씨를 만들어요? 아니 인공강우 이제 네네. 할 때. 아, 예. 인공강우. 요오드 화은인가 그거 아니에요? 오, 예, 요오드 그런 것 같은데. 화은. 어떻게 하셨죠? 옛날에 읽어본 것 같아요. 예, 요오드와 은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다른 대기 중에 먼지하고 결합돼가 결국 네. 이제 그걸 그렇죠. 만들어요. 그걸 뿌려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걸 뿌리는 뿌리죠. 거죠.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네. 땅에서 연기를 피우는 것, 또 땅을 두드려서 먼지를 피우는 것, 음,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그것이 뭐 요오드와 은이나 이런 생각 못했죠. 네. 다만 네. 그때 그냥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네. 이런 형상을 좀 비슷하게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했던 건데 음. 예전에 그 나무를 많이 이렇게 태워서 그렇죠. 불을 나무에 하면, 연기가 네, 막 네. 올라가다 보면 특히나 그 연기를 피울 때는 약간 젖은 나무 한 30% 정도의 수분이 있는 나무 너무나 바짝 마른 나무는 안 됩니다. 예, 약간 수분이 좀 있어서 네. 연기가 많이 나고 많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서 그 안에 보면 요오드한 성분이 있다.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 밖에 계신 우리 저 청취자 팬분들께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지금 검색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공강우가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든 네. 그래야 뭘 하는데 요즘 아예 미국에서는 구름 없이도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전기장을 이용해가지고 뭐 전기적인 어떤 이런 대기 속에 전기 성분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바로 비를 그게 내리는. 사실은 테슬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오. 테슬라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오. 테슬라는 천재죠. 에디슨을 능가하는. 에디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뭐 아니 그건 아닌가? 아니 뭐 하여튼 테슬라 대단한 테슬라가 훨씬 분이죠. 더 하여튼 나은 사람인데 파동포도 있지 않았습니까? 파동포도 있었죠. 대단한 사람.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맞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압류. 그렇죠. 미래에서 오신 외모죠.
별에서 온 별거든. 외모. 자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네네네. 옛날에는 입추가 되면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줬습니다. 아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입추됐으니까 하루 쉬어라고 입추라고. 네. 줬다고요. 그게 오늘 마무리인가요? 제가 외계에서 왔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맥락 없고. 예. 우리도 좀 쉽시다 이제. 네. 예. 자 이거 떡국열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들. 근데 오늘은 4교시까지 굉장히 저희가 힘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아유 불금 아직도 한두 개 더 하죠. 그러지 마세요. 자 저희 떡국열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